건축 박람회에서 열애수 장치에 대해서 세미나는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관심 있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메시지, 그러니까 제목을 띄워놨는데요. 빨간색으로 땡땡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열애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열애수라는 거는 차갑거나 더운 거나 이거를 회수시켜서 우리가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환기를 했을 때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열회수가 되겠죠. 열회수에는 효율이 100%가 되면 실내와 똑같은 온도가 들어오는 거고요. 80%가 된다고 하면 외부 온도 차이에서 80%가 보상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대략의 7, 80%의 열회수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이가 뭐가 될까요? 환기가 되겠죠. 열을 회수하면서 환기를 시킨다는 것은 외부 공기를 필터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실내 공기와 열과 습기를 교환을 시키는 다른 말로 전열 교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열 교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경동 나비엔에서 출시한 각실 제어 시스템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각실은 내가 원하는 곳은 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은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이게 수동으로 내가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공기질을 스스로 읽어서 이 센서 에어 모니터가 들어있는 이 룸콘의 센서가 읽어서 실시간으로 여기에 공기가 나쁘다, 좋다를 판단해서 강약 조절, 멈춤, 그 다음에 집중, 환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박람회장 와서 사진을 오늘 아침에 찍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바로 맞은편에 경동 나비엔 환기장치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답답하시거나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에서 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환풍기 같이 생긴 이 그릴에서 어딘가에서는 공기가 들어오고 어딘가에서는 공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기가 들어오는 걸 저희는 급기라고 부르고요. 급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필터링을 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배기라고 부르는 공기를 오염된 공기를 빼주는 곳을 배기라고 부릅니다. 이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내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바꿔줘서 여러분들이 지금 쾌적하게 여기서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기만 빼주고 공기만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외부 공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겠죠. 그리고 아래 공기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생활하기에 좋은 쾌적한 온도이긴 한데 이 공기가 그냥 빠져나가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기를 간접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열을 굉장히 많이 뺏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만나서 열을 회수시키는 장치가 전열교환기, 열회수 환기 장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열회수 장치가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집을 너무 잘 지어서, 반대로 집을 너무 헐렁하게 지어서 공기가 알아서 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기 안 해도 되겠는데 깜깜하지 않는데 대신에 집은 되게 추웠겠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날개고리 어딘가에서 계속 돌아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축 자재가 너무 좋아졌어요. 또 집을 너무 잘 짓습니다. 거기다가 단열층이 더 두꺼워졌고요. 덕규도 더 강화됐고 거기에 기밀막이라는 막을 자꾸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어떻습니까? 창호는 고기밀, 고단열의 독일 실세 창들 막 쓰잖아요. 그런 창들 쓰다 보니까 집이 너무 밀폐가 되고, 밀폐되면 당연히 창문을 열고 환기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자니 외부 공기가 더운 게 들어오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니 겨울에는 춥지 않습니까? 환기를 잘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 회수 장치가 꼭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첫 번째 사진은 전원주택인데요. 패시브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저에너지로 집을 따뜻하게 또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생활하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주택이고요. 독일에서 이렇게 너무 기술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패시브 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사진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노원에 지금 지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시범 주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약간 더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태양광 패널이 막 붙어 있죠. 제로 하우스,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전혀 외부에 있는 에너지원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기본 요금이 나오겠죠. 10,000원, 20,000원. 오히려 어떨 때는 전기를 팔 수도 있겠죠. 이 주택에서 고단열, 고기밀을 해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더 생산해서 나는 전기를 안 쓰겠다는 게 제로의 에너지 하우스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요소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고단열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에 단열하는 외단열, 고단열재가 필요하고요. 점점 우리나라도 패시브 하우스 덕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는 제로 하우스 덕규로 갈 겁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고요. 25년부터 그 덕규들이 서울에서 지금 시행되고 될 겁니다. 그래서 고단열을 해야 되고요. 특히 외단열로. 그리고 고기밀, 고단열의 창문을 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기밀을 안방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열교가 생기는 곳을 막아서 열이 뺏기는 곳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깜깜해지는 거죠. 너무 밀폐가 됩니다. 단열은 너무 좋죠. 하지만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전열교환기라는 게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전열교환기를 포함한 이 5가지를 패시브 하우스 5대 요소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차양이라든지 그리고 얘는 태양광 패널 같은 걸 넣게 돼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의 덕규도 하나씩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죠. 의무화가 지금 전열교환기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중에 30세대가 웬만하면 다 넘지 않습니까? 빌라도 30세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전열교환기를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 집 안 돼 있어. 그거는 몇 년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는 안 돼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0세대 아파트는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중이용시설, 요양시설이든 어린이시설, 영화관들, 이런 업무시설들에 몇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환기장치를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열해수 환기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줄 테니 리모델링 해. 그리고 고단열에 리모델링을 해. 대신에 열해수 장치는 의무적으로 꼭 해. 이렇게 법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요양기관에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금 최대 10대까지 80% 지원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온 어린이집에도 5대까지 시범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전열교환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전열교환기라는 열해수 장치라는 게 의무화되면서 또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점점 확대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져야지 의료보험도 적게 나옵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건강해져야지 병원을 갈 일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비가 적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2번째는 에너지를 덜 쓰게 됩니다. 에너지를 덜 쓰면 탄소도 덜 배출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전열 교환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지원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택을 전원주택을 줄 때 지금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돼요. 근데 건강하시려면 집을 잘 지으려면 해수장치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지금 30세대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25년부터 더 지나서 30년 되면 아마 일가구에 모두 다 전열교환기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아껴야지 되고 건강을 더 확보를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점점 30세대가 아니라 10세대, 5세대 이제 모든 주택에도 의무화가 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어떻게 귀에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전열교환기의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해수장치에는 이런 전열교환기 소자가 빨대 구조로 한 방향으로, 그 아래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외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당연히 이렇게 필터링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필터링에서 나가면서 이 빨대 한 방향으로는 외부 공기, 또 수직으로 반대쪽에는 내부 공기가 교차를 하면서 이 막을 통해서 열과 습기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에서 80% 정도들은 열과 습기를 교환을 할 수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필터가 이렇게 원래 이 색깔에서 이렇게 까매지는 거죠. 왜냐하면 먼지를 걸렀으니까. 그래서 필터의 단계가 한 단계냐, 두 단계냐, 어떤 필터를 썼느냐, 얼마나 더 두꺼우냐, 얼마나 더 넓은 거냐에 따라서 환기 장치가 좋냐, 안 좋냐, 또 판단이 되겠죠. 요거 달랑 한 장 들어있는 데는, 기계가, 장비가 금액이 좀 저렴하겠죠. 그런 걸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전열교환기 소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계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필터를 통해서 외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필터를 통해서 내부 공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전열교환기라는 소자를 통해서 수직으로 교체가 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열과 습기를 교환하는 게 전열교환기, 열외수 장치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교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열 회수를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거를 환영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론타리어, 환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국내 장치는 이런 환영이고요. 저희 경동 나비엘의 장비도 이런 환영입니다. 그러면 이 환기량은 도대체 얼마를 확보를 해야지 되느냐? 우리나라 법규가 있습니다. 아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화에 따른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집안의 전체 공기를 반을 바꿔라 라고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기를 바꾸려면 몇 시간이 필요하죠?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반 주택에서의 기준이고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업무시설에는 2시간에 전체 공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 30분에 전체 공기를 바꿔라, 20분에 전체 공기를 바꿔라,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집을 짓지 않거나 건축 설계를 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환기장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환기 용량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요. 하나는 거기에서 사는 주거인의 인원수에 따라서, 또는 업무시설이면 거기에 거주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환기량을 약 30분을 봅니다. 여기에 단위는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30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5명이다. 그러면 15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뜻은 1시간당 150 입방, 메다 부피를 환기를 할 수 있는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30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 약 30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기는 50명이다. 50 곱하면 1,500이 필요하구나. 우리 집은 4명 사니까 120이 필요하겠네. 하지만 너무 딱 맞춰서 하게 되면 우리 에어컨도 딱 10평이면 10평짜리 안 하잖아요. 더 원활하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항진하기 위해서 약 1.5배 정도를 숫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 4인이야. 120 필요하죠. 120에 1.5로 곱하면 대략에 우리 집에 필요한 환기 양이 나옵니다. 그게 주택에서 주로 설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적을 구합니다. 여기 30평이다. 그러면 메다 제곱으로 바꾸면 약 100헥이라고 합니다. 100헥에서 높이를 곱하면 최적이 나옵니다. 그 최적당 아까 제가 0.5가 법적 기준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 둘 중에 높은 걸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평이다. 대략 한 200 정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집이 60평이다. 300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만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여러 복잡한 도면보다 간략하게 제가 환기 도면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게 이제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주로 다용도실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그다음에 파란색이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왜 같은 방향이 아니냐면 이렇게 약간 크로스가 된다고 그랬죠. 크로스를 시켜서 공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공기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교차를 하게 되는 거죠. 파란색 부분이 급기라고 부르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는 디퓨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로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스물스물 나오다가 여기로 통과해서 여기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쭉 나오다가 여기로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요런 형태로 나가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5개. 꼭 숫자가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공기들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택이다. 아까 설계량은 얼마? 2시간에 전체 공기를 바꿔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여기 4명이 산다. 4명이 살면 곱하기 하면 180. 여기는 210mH 이상이 환기장치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조금 알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제가 잘 뽑아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공기가 이렇게 분산돼서 환기장치를 통해서 배관들이 가겠죠. 다른 거는요. 지금 요걸 뭘 표현했냐면 여기는 이게 콘크리트 주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기 전에 이런 설계의 환기장치를 계획을 했다면 배관들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콘크리트 슬리브, 콘크리트를 뚫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코어 작업이라고 하는데 코어 작업을 하지 않고 미리 설계상에서 이런 위치나 크기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슬리브라는 관을 묻어놓으면 골조가 보호되겠죠. 거기에 따른 철근도 보호되고 거기에 여러가지 설비, 전기, 수도, 배관들이 다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슬리브를 묻어두시는 걸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슬리브들을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표시를 1, 2층으로 이렇게 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관 라인을 다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현장에 가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환기장치에 이제 여러 종류를 표현하고 구성을 표현하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부자재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런 배관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런 수목공들이 들어가서 우리 환기장치를 바람이 새지 않고 단열에 취약하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필터를 이제 보게 되면 경동라면이 다른 타사 제품하고 틀린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동에서는 여기 있는 프리필터라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입니다. 프리필터라는 큰 먼지를 한번 거르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집기 필터라는 여기 정전기를 흘려서 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극초미세먼지까지 잡아줄 수 있는 필터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필터는 영구적으로 세척해서 쓸 수 있어서
뒤에 있는 필터는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뒤에 상단의 필터는 탈취 필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나는 냄새, 이렇게 꼼꼼한 냄새들을 잡아줄 수 있는 필터가 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는 이런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의 필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제가 타사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보통 필터는 2단계로 끝납니다. 얘 하나, 얘 하나. 그런 거기에다가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우리 나중에 여기 건너편에 나와서 필터를 직접 한번 보세요. 필터의 두께라든지 크기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게 생겼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이렇게 경북 안에는 4가지 필터가 있다. 그리고 앞에 2가지 토리하고 전자 필터는 세척해서 영구적으로 쓴다. 그리고 얘는 1년에 한 번씩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환기장치를 달았어, 경동을. 그러면 필터 가는데 1년에 얼마 들어요? 단도 5만원. 제가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한 1년치로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1년치 들어있고, 그 다음에 1년치 들었으니까 1년치에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꺼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거 세척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만 하시면 됩니다. 쉽죠?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그리고 전기세는 얼마 들어가겠어요? 5만원? 전기세는 1년에 5만원 더 들어갑니다. 맞추면 이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달에 5만원. 그래, 또 주고 있으니까. 약 1년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가요. 이것도 24시간 풀로 가동했을 때. 그러니까 환기장치가 여러분들의 껐다 틀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동 모드라고 해서 얘가 알아서 공기질을 읽어서 돌아가지고 24시간 가동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 1년에 한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렴하죠? 1년에 전기세 10만원, 그리고 아까 5만원이나 15만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한 14,000원 정도면 이 환기장치를 내가 풀가동해서 내 건강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설치비가 좀 들어가겠죠. 그건 한번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나비에 대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만 잡는 필터에 국한을 했었는데 이제 다양한 필터를 좀 선보이고 싶어서 이런 유해가스, 포르말데이라는 생식증후군 이런 게 있죠. 나도는 걸러지나요? 하여튼 유해가스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필터를 추가로 저희가 개발해서 앞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매연가스, 자동차 가스라든 모닥불 피웠을 때 냄새 나는 그런 가스,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필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잘 잡아주는 필터, 그리고 얘는 이런 유해가스나 냄새를 잡아주는 매연 냄새를 잡아주는 필터,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필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케어를 하면서 쓸 수 있느냐? 보통 여러 장치 중에 이런 필터 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비에는 필터 박스 필요 없고 이 자체에 아까 보셨던 필터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도 귀찮아. 그럼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케어 서비스 전문가가 달려가서 6개월에 한 번씩 케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케어 서비스는 도대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달에 기준했을 때 5만, 한 달에 5만원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한 달에 14,000원이었잖아요. 필터를 자기가 직접 했을 때. 근데 필터를 케어 서비스 맡겼어. 그러면 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세 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 정도면 내가 다 맡기고 풀로 쓰고 유지비를 그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아까 한 달 5만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료 맡기는 거 와서 다 해준 거 해도 한 2만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만큼 편리하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기장치가 다른 타사하고 어떻게 좀 틀린지를 제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남의 거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경동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필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4단계의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 전자, 탈취, 헤파. 물론 여기 전자에서 유해가스 필터, 내연 강화 필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1년, 필터 1년 만에 교체한다고 했고요. 풍량은 가정용이 300cmh, 약 72평까지 케어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옵니다. 물론 더 작은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기를 살균할 수 있는 UV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을 다 살균해서 깨끗하고 멸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헤드폰으로 어디에서든 내가 우리 집 공기를 확인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2시간 있다 집에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 집 공기를 살펴보고 싶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빨리 틀 수도 있어. 우리 손님들 빨리 갈 거야. 빨리 틀어놓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시간을 설정해서 언제 들고 언제 끄고 이런 기능들 아니 다 귀찮아. 나는 알아서 자동으로 틀 수 있게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핸드폰. 그리고 요리 모드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요리를 했을 때 이게 확산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 모니터, 실시간으로 고기를 읽어야지 얘가 빨리 듣지 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예쁩니다. 보세요, 가서. 그리고 소음은 어느 항의장치보다 조용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시끄러워서 못 쓰겠어. 경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AS, 여러분 경동하면 삼성과 더불어 AS가 가장 좋은 회사로 유명합니다. 365일 24시간 전화하셔서 AS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빠른 대처가 돼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장비 가격은 대략 한 2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 각실 제어인데요. 각실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환기장치를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 나는 이 방을 평소에 안 써요. 왜냐, 나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만들었어.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로 드럼을 치는 걸 이 방을 만들었어. 취미방이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써. 여기는 손님방이야. 안 쓰는데 여기까지 계속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아깝잖아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은 잠시 꺼둘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세게 틀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갑자기 손님들이 몰렸어. 내가 여기서 막 운동을 해. 그럼 호흡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공기가 오히려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읽어요. 어떻게? 얘가 공기를 딱 읽어서 얘한테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고 전동 디퓨저라는 얘한테 보내드립니다. 공기를. 그러면 여기 있는 댐퍼가 전동으로 신호를 읽어서 공기가 나빠 빨리 틀어야 돼. 많이 열게 되고요. 그리고 공기가 굉장히 좋아. 틀 필요 없어? 얘가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방은 자동으로 공기가 좋고 나쁘고 해서 껐다 켜졌다도 되고 내가 그냥 수동으로 이 방은 필요 없어. 그냥 계속 꺼둘래. 꺼두면 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다. 좀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층과 2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층과 2층, 나는 1층에서 생활하다가 낮에는 밤에는 잠만 자러 들어가. 어디로? 안방으로. 안방에만 틀고 싶잖아요. 딴 데 틀는 거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 각실 제어 모드입니다. 어느 회사도 이렇게 지금 안 됩니다.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를 좀 가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뛰어놀게 되면 공기가 빨리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만 집중으로 해서 나가 빨리 케어하겠다 라는 집중 케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방에 공기 양이 2배로 들어왔다 2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구획을 나눠야 됩니다. 나는 거실과 거실로 이렇게 구획을 나눴고요. 침실 이렇게 나눠서 총 구획이 하나, 둘, 셋, 4개의 구획, 5구획이 됩니다. 5구획으로 나눠서 내가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획으로 나누는 통신선들이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물론 배관도도 깔리게 되고 좀
저희 봉사의 입장에서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으면 수고를 감안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주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여기는 여기 뭐죠? 쿡탑이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가스레인지 많이 쓰셨잖아요. 여기는 인덕션을 많이 쓰죠. 인덕션을 딱 눌리는 순간 주방 후드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내가 눌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내가 얘한테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 무선으로. 나 이거 지금 틀었어. 환기를 시켜주는 1차적인 후드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가동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 환기 장치가 급기 모드로 바뀝니다. 공기만 넣어주는 걸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라는 거는 넣어주고 빼주고가 돼야지 돼. 그러니까 항상 공기가 나가게 되면 어딘가에서 들어오게 되고 어딘가에 들어오게 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맞춰주는 걸 정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나가게 되겠죠. 나가게 되면 우리 집안에 있는 공기는 모질하게 됩니다. 어딘가에서 땡겨오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땡겨올까요? 화장실 구석에서 땡겨오고 창문 구석에서 땡겨오고 미세먼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응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땡겨주기만 하면 어딘가에는 모르게 계속 공기가 틈새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환기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동에서는 이 후드가 딱 틀어지는 순간에 환기 장치에서는 급기 모드 공기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나가고 환기 장치에서 들어오고 주방에 있는 공기가 확산이 될 수가 없죠. 왜냐? 환기 장치에서 밀어주잖아요, 공기를 얘한테. 그러니까 주방에서 벌어지는 요리할 때 벌어질 때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들이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요리 모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3D 에어 후드가 3면에서 에어 커튼을 내립니다. 그래서 더 확산이 안 되겠죠. 자, 다시 쿡탑을 키는 순간 에어 후드가 3면에서 에어 커튼을 내려오면서 막아주고 공기를 빨아주고 환기 장치는 공기를 여기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CF 광고 있었죠. 막아주고 밀어주고 막아주고 이런 멘트가 있었죠. 그런 게 우리 경동나비에서는 되는 게 키친 플러스 주방 연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리하실 때 인덕션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럼 인덕션만 되느라 가스레인지도 됩니다. 가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스를 열감기도해서 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요리할 때 버튼만 누르면 환기가 알아서 되게끔 되는 시스템을 내일 경동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의 디테일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목조주택이었을 때요, 이 바깥에 기밀방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고요, 거기에 그냥 후드캡 달랑 비추고 마는 경우가 아니라 저희는 여기 기밀 자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후드캡과 배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전혀 바람이 새지 않게끔 이런 기밀 처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와서 폼 처리를 다 하게 되고 이게 다시 배관에 또 폼을 감싸게 되고 배관을 이게는 이제 연결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얘가 여기까지 덮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부에서 배관에서 공기가 새지 않게도 만들지만 배관에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면서 절대 결로가 생기거나 온도가 상실되는 것을 완벽하게 만든 거죠. 이런 디테일들을 저희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비와 전열 교환기와 이 배관을 연결할 때도 물론 이런 5단계로 걸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타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요 단계만 거칩니다. 그러니까 2단계, 2단계로 속지 기밀을 하지 않습니다. 밴딩 처리하고 반도 처리하고 바깥에 팅 처리하고 끝납니다. 이 2단계만 거치는데 저희는 5단계에서 꽁꽁 싸매는 거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관 자체도
이런 흡음배관이나 일반 보온배관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30T 보온배관을 쓰게 됩니다. 그럼 온도 차이를 보시겠어요? 마이너스 25도 밖에서 쟀을 때 얘는 15도, 영상 15도, 얘는 20도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기를 따뜻하게 보호 잘 해주는 이런 구속자재를 저희는 쓰고 완벽하게 감싸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배관을 설치하고 나서 공기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까 각 구멍에서 나온 공기 양을 측정해서 이렇게 공기 양을 측정하고 전체 값을 확인하고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TAB 작업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1차 시공 후에 이 작업을 하고 건축주께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공해서 환기장치를 통해서 이만큼 아까 공기량 얼마? 1인당 30cmh 양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 잘했습니다라고 1차 감리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2차 감리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한 번 더 드립니다. 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시공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께 인수인계해드리고 저희가 실수하고 케어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 올바르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려서 경영관리를 평생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번외로 다른 내용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저희 현장 사례를 하나 좀 볼게요. 이거는 저희 유튜브인데요. 시간 나시면 여기 에어윈 프로라고 검색하시고 공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프로다 라는 이름의 에어윈 프로라는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환기장치 견적은 얼마인데, 환기량 얼마 필요한데, 전력관계가 뭔데, 환기의 목적은 뭐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 못 드렸던 디테일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칠 때 환기를 꼭 하셔야지 되니까 이렇게 전문가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 화성에 서신여 있는 각시환기 현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를 제가 어저께 다녀왔어요. 어저께 다녀와서 이렇게 구획을 나눴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구획을 나눴죠. 1층에 거실과 주방을 한 구역, 그리고 방을 구역을 나눴고 여기 2층을 구역을 나눠서 각시환기를 구축해 드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코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목줄택이라 콘크리트 주택이잖아요. 이 코어를 미리 슬리브를 묻지 않아서 셀콘 그려서 코어 작업을 했어요. 우리 빨리 만났으면 설계 단계에 제가 안내해드리고 슬리브를 묻었을 텐데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아낄 수 있게끔 미리 연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작업 필요 없겠죠. 그리고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뚫으면 저희가 관통 단열 슬리브라는 걸 묻게 됩니다. 왜냐?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끔 관을 묻어야 되거든요. 그때 단열 배관을 묻을 때 이렇게 외부에 전혀 바람이 새지 않게끔, 공기가 새지 않게끔 비닐막을 설치하고 페인트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도 이렇게 깜깜 찹니다. 그러니까 안방으로 다 싸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배관 공사하기 전에 나쁜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닐도 막아주고 보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기장치를 설치했고요. TNC 511번이 우리 각실 장비의 넘버입니다. 이렇게 공배기도 설치하고 각종 배관들을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풍량을 확인하는데 이 작업을 왜 환기장치에서 안 했느냐? 각실 제어의 그때 룸폴이 저희가 사실 출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첫 현장, 여기가 두 번째 현장인데 두 번째 현장에 첫 룸폴을 달아서 테스트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기 전에 환기장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송풍기로 간접적으로 풍량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감리, 우리가 스케치하고 이렇게 감리 보고를 해서 건축주께 드리는 거죠. 이거는 몇 번 한다? 쟤는 첫 번째 공정 때 하고 마무리 다음 2번 한다. 보여드리죠. 그리고 다 설치, 그러니까 1차 설치하고 나면 배관에 막을 씌워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런데
화재나 단열을 깨지지 말고 단열 방열 폼을 이렇게 쏘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 길어가지고 150 파일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긴 곳에서 공기의 저항이 많이 생길까봐 200으로 확간을 해서 스파이럴 배관으로 이렇게 뽑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장비에서 여기 이제 외부로 나가는 확강, 여기는 짧은 거니까 이렇게 단열 보험 배관, 아까 30T짜리 쓰게 되고요. 여기는 흡음 배관. 장비에서 나오는 공기의 소음이 실내까지 들어갈 때 저감되게끔 소음이 저감되게끔 흡음 배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디테일 잘 안 보이시겠죠? 아까 5번 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5번 싼 거예요. 그리고 각실 제어에 코드 남바를 매기고, 그리고 각시 디퓨저에 여기도 전선이 달려있죠. 통신하고 전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딥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게 아이디와 얘의 스위치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내가 원할 때 어떻게 틀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0C를 설계했을 때 4개씩 풀가동하면 100%가 나오겠죠. 3개씩 나오면 80%, 1개씩 나오면 30%의 가동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료도 적게 들어가고 에너지 소실도 더 적게 되겠죠. 그래서 각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오염된 공간이 생겼어. 거기를 집중 환기 모드로 가동해서 평상시에 공기를 2배 넣어주고 2배 빼주는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제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다시 여기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걸 다시 막고 이렇게 철수를 했죠. 아직 마감이 되진 않았는데 마감은 약 한 보름 아니고 한 달 정도 후에 마감 후에 제가 업데이트를 최종 마감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이런 현장이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는 제대로 막는다. 그리고 이렇게 5단계에서 꽁꽁 싸맨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 싸구려 호스는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 크리노스라고 하는데 하얀색이 된 크리노스 안 씁니다. 최소한에 저희는 이런 경질 연질의 PVC 향균 호스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호스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경동 장비가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필터가 들어있는 부분이. 이거 비교 못하세요? 지금 여러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 들어있는 필터예요. 요게 들어있어요. 일반 환기장치들. 근데 경동나비에 요게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얘는 2단계, 얘는 4단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필터 크기를 보세요. 넓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기와 냄새를 잡겠습니까? 이게 일반 환기, 이게 경동나비의 전열 수로자와 필터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죠. 그래야지 설계도 잘해드리고, 스미도 안내해드리고, 설치도 잘해드리고, 서비스도 잘해드리고. 이렇게. 무엇보다도 우리 경동은 소음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적게 하려면 제대로 된 시공을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AS 360을 할 수 있는 우리 경동에 맡겨주시고요. 요런 거 아까 보여드렸던 걸 저희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요런 배관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는 다 공개해서 해드리고 있다. 주방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요리 모드 키친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기를 읽어서 얘를 제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모듈 조작이 다 가능하다. 그런 거를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뭐 더 좋은 배관을 쓰고 싶다. 그러면 또 안내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냐? 환기장치를 하면 얼마냐? 여러분들이 그냥 아파트에 환기장치가 달려있는 거 단순 교체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배관이 없어요.
전원주택 지으려고요. 그래서 나비에 넣었을 때 한 5, 6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노말이라고 적어놨죠. 저희는 기본 시공을 했을 때, 근데 기본 시공을 하는데 5, 600 들어가는데 나는 꼭 화기장치 꼭 하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 그래도 하고 싶어. 그러면 베이직이라는 시공 방법, 일반 회사들이 하는 방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저렴하죠. 근데 여러분 10년 집을 짓고 10년, 20년 동안 화기장치가 배관이랑 다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바꾸잖아요. 한번 하실 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더 써서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나는 더 제대로 하고 싶어. 스페셜로 저희한테 배관이나 이런 방법을 바뀌시라는 거예요. 물론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전원주택 지으면 한 5, 600 정도 들어간다. 배관까지 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화기장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페셜 시공했을 때 라인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 환기를 누구한테 맡게 한다? 전문가한테 맡게 한다. 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른다. 나중에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환기장치가 도대체 뭔 장비인지 어디에 했었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끔 경동이라는 이름 한번 설치하고 하면 기억이 무조건 나시겠죠. 그죠? 경동에 전화하면 됩니다.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경동 아무 전화하고, 아무 번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응대해 드릴 거고요. 제대로 설치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나가시면서 맞은편에 저희 경동 부스가 있습니다. 구경 꼭 해 주시고요.